오늘 위정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별들이 북극성을 둘러싸서 돌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사람이 자신의 중심 사상이 있고 중심 기풍이 있어서 도덕으로 남을 감화시키면은 그 자신을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래 사람들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모두 그 사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90페이지입니다) 춘추를 읽어보면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는 공자가 역경 개사전에서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시해하는 원인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 유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신시기군, 여기서 시자는 사람을 죽일 시자인데요. 특히 윗사람을 죽일 때 이 시자를 씁니다. 보통 시해하다라고 그러죠. 신하가 기군,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기부,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면 하는 것은 비일조일석지고, 일조는 하루아침, 일석은 하룻밤, 그러니까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연고,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소유래자, 그 유래한 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역경 개사전을 쓸 때는 바로 춘추시대의 동남기였는데, 물론 지금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지러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공자시대가 거의 춘추시대 말기였죠. 그래서 주나라의 법도가 많이 해이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가의 장자는 구풍은 부평초 끝에서 일어난다. 구풍기어 평말이라는 말을 했는데, 구풍은 오늘날의 광동성이나 복건성 말로 태풍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이 말을 음력하여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태풍은 그 힘이 아주 강력하지만 처음 시작될 때는 수면에 부평초 잎새 같은 것이 하나 떠서 미미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곧바로 기류가 위로 솟아올라 점점 커지면서 태풍으로 변합니다. 도가의 이 말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천하가 다 마찬가지로서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 작은 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큰 문제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공자가 역경 개사전에서 한 말은 천하사의 형성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연이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은 정말 우연이야 하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전통 문화의 정수인 역경의 이치에 따르면 천지간의 일은 모두 다 원인이 있으며 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동전 한 잎을 주었다고 합시다.
이 얼마나 우연입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조금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가 집에서 나와 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서 나왔다는 앞선 원인이 없었다면 동전 한 잎을 줍는 나중의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그가 집에서 떨어져 있던 동전 한 잎을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이 역시 그 전에 이미 동전 한 잎을 떨어뜨린 일이 있었기에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집에 있지 않고 외출했더라면 떨어진 동전을 주울 수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도 동전을 얻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과 상통하는 이야기죠. 앞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그 유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기소유래자 점의. 역경은 우리에게 천하의 일이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의 앞선 원인이 그곳에 이미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의 이 몇 마디를 통해서 공자가 춘추를 쓴 것은 바로 당시 사회현상을 만든 원인을 찾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이며, 그가 그처럼 교화에 중점을 둔 까닭은 바로 300~400년 동안의 사회 기풍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몇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면 춘추 시대가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광은 말했습니다. 사마광은 이제 북송 때 유학자인데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이제 자치통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금진대부 폭멸기군. 지금 진나라 대부들이 그들의 군주를 능멸해서, 폭멸은 이제 산악계 폭정으로서 경시한다는 거죠. 경멸한다는. 능멸해서 부분진국. 부자는 이제 깰 부자고 나눌 분자인데요. 쪼개어 나누는 겁니다. 진나라를. 여기서 진나라는 이제 춘추 말기에, 춘추 시대 이제 5패 중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진나라를 분할했는데도 괄호 안에 지, 조, 위, 한, 삼가, 분진이라고 했는데요. 조, 위, 한, 삼가가 진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 위, 한이 이제 성씨입니다. 진나라에 6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 성이죠. 조, 위, 한이. 그런데 이 3가지 성씨들이 이제 나머지 성씨들을 멸하고 나서 그 나라를 산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자 기 불렁토. 천자는 이미 불렁토, 여기서 토자는 토론하다는 뜻이 아니고 톱을 하다는 뜻입니다. 톱을 할 수 없고, 우 총질지, 총질지, 또한 총애하여 그들에게 벼슬을 하사하니, 벼슬을 내리니. 여기서 총자는 이제 총애하다 할 때 총자인데요. 사랑할 총자죠. 여기서 질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질서, 차례라 할 때 질자인데, 거기에 또 이제 벼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벼슬을 내리는 거, 녹봉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벼슬을 내려서 사 여러 제후, 제후 자리에 늘어서게 했다. 그러니까 제후가 되게 했다는 거죠. 제후의 봉작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구구 지분 부덕수. 구구는 이제 나눌 구자인데
우리가 보통 구구하다 그러죠. 구구한 변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구입니다. 구구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사소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구구하느냐고 그러면은 주나라 때 이제 춘추시대니까 이제 이때는 주나라의 많은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명분조차도 부덕수 지키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던 주왕실의 명분조차도 지킬 수 없었고, 이 병기지야, 아우를 병자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녹봉을 제후가 되게 함으로써. 선왕질의 어사진이 선왕의 예는 이에 이로써 다하였다. 또 뒤에도 있죠. 천하 이 지력상웅장. 천하가 지력은 이제 지혜와 무력, 권력 이런 거죠. 지혜와 무력으로서 서로 패권을 장악하니, 웅장한다는 것은 이제 뭐 서로 패권을 다툰다, 천하를 다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권을 다투니 수사 성현지후 위제후자. 숫자는 마침내 숫자입니다. 마침내 성현지후. 여기서 후는 이제 후예, 성현의 후예겠죠. 성현의 후예가 위제후자. 제후가 된 나라죠. 제후국이 있죠. 제후국이 사직 무불민멸. 사직은 이제 토지신을 사라고 그러고, 곡식의 신을 직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임금이 이제 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토지신하고 곡식신에 제사 지내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사직을 보통 나라라고 이제 대변하게 되는 거죠. 사직이라고 그러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후국의 그런 나라들이 무부민멸, 사라지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현의 후예가 제후가 된 나라들이 그로 인해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생민지류, 살아있는 백성의 무리들이 미멸기진, 기부불해제, 살아있는 백성의 무리들이 거의 멸진되었으니 기불해제, 어찌 슬프지 아니하는가. 여기서 미는 이제 중미자인데요. 여기서는 뭐 멸하다는 뜻으로 여기 쓰인 겁니다. 뒤에 있는 멸자하고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무리가 거의 멸진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고연무는 말했습니다. 고연무는 이제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이제 사상가인데요. 춘추시 유엄제사. 춘추 때는 유자는 오히려 유자인데 뭐 그래도 아직은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제사를 엄격히 하였다. 빙향을 중시하였다. 제사를 의미하고 빙향을 중시하였으나 이 칠국적 무기사이. 여기서 칠국은 이제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전국칠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칠국이라고 그러면 전국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국시대에는 무기사, 그런 일이 없었다. 여기서 빙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빙자인데요. 옛날 뭐 제후국들 간에 내지는 주나라 왕실과 제후국들 간에 초빙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고 파견하고 하는 정식 공식 방문하는 것, 이런 것을 빙이라고 그러고, 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사절단을 보내서 뭐 선물을 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주왕실의 조공도 제후국들이 조공도 할 것이고요. 그런 게 향입니다. 그런 거를 춘추시대에는 그나마 중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에는 아예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춘추시 유론 종성시족. 춘추 때에는 그래도 종성시족을 논하였으나 이 칠국적 무일언급지의,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종성시족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겁니다. 종성시족이라는 것이 이 제후국들이라는 게 전부 주나라 왕실의 친족들이 파견되어서 제후국이 된 것이니까요. 그랬는데도 그 성씨를 따르고 하는 무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성시족을 논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방무왕교, 사무완주. 방은 나라방자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교역, 즉 외교가 없었고, 사무완주, 사는 뭐 사대부, 선비, 벼슬아치들이겠죠. 이런 사람이 완주, 온전한 주인이 없었다. 차계 변허 130년 지간. 차계 이 모두가 변화였는데 130년 지간, 1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사지골문, 역사에 문이 빠져 있다. 그런 뭐 모자라는 거 빠진 거죠. 그런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빠져 있으나 이 후인 가이의 추자야. 그렇지만 후세 사람들이죠. 후세 사람들은 가이의 추자야. 뜻으로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추론하다, 추리하다, 그 정도겠죠. 뜻으로서 미루어 알 만하다. 부덕 시황지 병천하, 이 문무지도 진이. 시황제겠죠. 시황제가 천하를 병합하지 않았을 때, 병합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부터 이 문무지도 진이, 여기서 문무는 주나라의 문왕, 무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왕, 무왕의 도가 다하였다. 그래서 진나라 이전에 이미 주나라 왕실의 법도가 다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은 기록은 춘추 전국 당시 사회의 혼란과 변란이 심각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에는 모두 다 권력 투쟁을 중시하여 사회 질서가 어지럽고 문화가 쇠퇴했는데 그 정도가 오늘날 우리의 지역 상황과 비교할 때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동난을 목격하고 크게 근심하면서 위정에는 권력이 소용없고 오직 덕으로 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으로 감화를 시켜서 제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덕에 관한 셋째 문제를 말해 보겠습니다. 육아사상은 왜 그렇게 요순, 우, 탕, 문무, 주공을 떠받들었을까요? 전에 나보다 나이가 몇십 년 위인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와는 서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망년지교라는 거죠. 사천 사람으로 자칭 후흑교주라고 하던 이종호란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덕성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일부러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했는데 나는 그에게 사람을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 후흑하기란 것도 재창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후흑하기 예전에 뭐 우리말로도 출판이 된 책이 있었는데요. 그 후학이 이제 후는 이제 얼굴이 두꺼운 거, 흑은 이제 흑심, 마음이 검은 거, 뻔뻔함과 엄용함이겠죠. 그 뻔뻔하고 엄용함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로 인한 난세의 처세와 생존 전략을 이야기했던 그런 책입니다. 인성이란 본래 그런 것이라 얼굴은 두껍고 흑심이 있지만 남이 알까봐 장막으로 덮어 가리기 마련인데 왜 꼭 그것을 벗겨내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벗겨내? 자네가 잘못 알았네. 나는 나쁜 쪽 장막을 젖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하려는 것일세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해 몹시 회의적이었으며 성인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오로지 요순, 우탕, 문무, 주공 등 성공한 사람들을 떠받들어야 하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성인이 없는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에 대한 회의라는 글을 한 편 지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로지 부정적인 글만 썼는데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 자네는 모를 걸세. 아인슈타인은 나와 동갑인데 그 동갑내기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네. 그런데 나는 어떤가? 후억 교주 노릇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 한번 장난질은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참 묘한 사람이었지요. 내가 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60살이 넘었는데 하루 종일 밥은 먹지도 않고 늘 술만 마셨고 술만 마시면 배가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과 도덕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갑시다. 공자는 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등을 떠받들었을까요? 첫째, 도덕사상만 있고 덕업의 성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사상도 있고 덕업의 성과도 있어서 도와 덕이 서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도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가와 유가는 양쪽 모두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위정을 말할 경우 덕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후로는 공로만을 말했는데 이른바 사망의 다스림은 도덕에 있었고 오패의 뜻은 공로에 있었다. 사망지치 제도덕, 오패지지 제사공이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임금하고 탕임금, 문왕 혹은 무왕, 주나라의 문왕 내지는 무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패는 이제 뭐 천추오패를 이야기하겠죠. 왕과 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시대적으로 내려오면 폐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어 오로지 닭을 훔치고 개를 잡는, 그러니까 투개모구하는 수단으로 나라를 도둑질할 뿐이었습니다. 투개모구라고 하면은 뭐 닭을 훔치고 개를 더듬어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투개모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 하나는 왕도, 하나는 패도,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망은 이제 왕도 정치를 했다는 거죠.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함으로써 다스리는 방식이었고, 오패는 이제 패도 정치겠죠. 뭐 강력한 권력 내지는 무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 그래서 왕도와 패도가 그렇게 다른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몇 마디 말은 비록 간단하지만 해석해보면 많은 뜻이 있으므로 그 전체를 이해해야 말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300 일언이 폐지왈 사무사. 시는 이제 시경이겠죠. 시경 300편을 일언이 폐지, 패는 덮을 패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 논어를 다시 편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어를 처음부터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위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문학적으로 나가 시를 말했을까요? 편집을 잘못했거나 되는 대로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따로 떼어 오늘날 서양의 논리적 방법에 따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라집이라고요. 라집은 이제 돌라, 술라 할 때, 돌다 순찰하다 할 때 라자고, 집은 이제 모을 집자인데요. 이게 라집이 중국말로는 로지라고 합니다. 로지. 그래서 영어의 로직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 로직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데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략 한 바퀴 돌아, 예, 돌라자죠. 돌아 다시 모으자고요. 모을 집자입니다. 라고 말하여 그들의 주장에 에둘러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논어가 이미 대단히 완벽한 체계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논어는 왜 위정편에서 시의 문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시 300은 시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자가 주나라 이래 수백 년 동안의 각 나라의 노인과 사부의 작품들을 모은 것입니다. 노인이란 성년이 되어서도 집에 있지 못하고 사회나 국가를 위해 밖에서 활동하느라 일생 동안 수고하고 바쁜 사람을 말합니다. 사부는 남녀간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 마음속에 쌓아 감추고 있는 부녀를 말합니다. 노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감개가 없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지방,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도 사람마다 때로는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문자로 기록해 남겨놓은 것이 후대까지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공자는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사회의 추세가 어떠했으며 왜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보통 시나 우리 요즘 하는 음악 같은 것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죠. 옛날에 음악 기풍하고 지금의 음악 기풍이 완전히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의 유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라 언제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시를 수집한 후 그 중에서 후대에 전해도 좋은 것은 남기고 전해서 안 되는 것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시설을 정리하고 예악을 확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전통 문화를 집대성하여 편집 작업을 한 것입니다. 공자는 수백 년간에 걸쳐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시들을 수집한 뒤 일부분은 빼버리고 대표적인 작품 300편만 정선 편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시경입니다. 이제 시경 제1편을 읽어봅시다. 관관저구. 여기서 관관은 이제 요 저구가 물소리인데요. 관관은 물소리가 우는 소리입니다. 의성어겠죠. 관관저구. 물소리 저자에 비둘기 구자. 그래서 저구는 물소리라는 뜻입니다. 꾹꾹 울고 있는 물소리. 제하지주. 황하섬 속에 있는데 여기는 강 속에 있는 모래톱이나 이런 거를 하지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하지주. 요조숙녀. 요조숙녀는 이제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를 이럴 때 요조숙녀라고 합니다.
고요할 요자에 이제 뭐 조용할 조자, 뭐 아리따울 조자.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 호구. 여기서 구자는 이제 짝구자입니다. 배필이란 뜻이죠. 군자의 좋은 배필인데, 이 시는 요즘 말로 하면 청년이 아가씨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공자는 어째서 이렇게 무료하게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이 아가씨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듯한 시를 여기에 넣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내게 사랑의 커피 한 잔 주세요 같은 연애가, 즉 사랑 노래죠. 연애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가는 사실상 위의 시 광관저구 제하지주에 담겨있는 곡절과 함축만 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자가 우리가 상상하듯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음식과 성은 사람의 큰 욕구 대상이다. 음식 남녀 인지 대욕 존언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란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남녀간 이성을 추구하기 마련이지만 이성관계가 어지러워서는 안 되며 엄연히 한계가 있고 에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상적인 남녀간의 사랑은 풍속 교화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도 위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의 목적이 교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위정이덕이라고 해서 덕으로서 교화해서 다스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시도 풍속 교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문왕, 즉 주왕조가 영도한 제왕국과 제도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시를 제1편으로 배열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이란 바로 식욕과 성욕의 그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하의 시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란 일생 동안 먹어야 하고 성장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바라고 여성은 남성을 바라게끔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빼면 큰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서양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세계의 진보 내지는 전체 인류 역사의 원동력은 성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경에 수록된 작품 형식은 풍, 아, 송과 부, 비, 흥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풍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방색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 문학은 프랑스 문풍이라고 하며 프랑스 문풍은 프랑스인의 사상이나 정서를 대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타일 정도 되겠죠. 시경에는 정풍, 노풍, 제풍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나라의 풍, 노나라의 스타일, 제나라의 스타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는 현대용어로 말하면 음악이나 문학의 표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학화, 예술화한 것입니다. 우아할 아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빠르다 내지는 규범에 맞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문학의 표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학화, 예술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꼭 문학화, 예술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송은 사회나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를 문학화한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형태는 첫째 부로서 이것은 직접적인 진술입니다. 부는 이제 운문하고 산문을 합쳐놓은 그런 문장의 형식입니다. 둘째는 비로서 비교한다는 거죠. 이것은 큰 눈이 내린 것을 보고 북극의 고향을 생각한 것이나 고개 들어 밝은 달을 쳐다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거두망명을 저두사 고향이라고 읊은 이태백의 시처럼 하나의 느낌이 다른 느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백의 시를
짧으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 앞에 오원 절구인데요. 이 앞에 두구가 이제 제목이 이제 정야사입니다. 고요한 밤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요. 산전명월광 의시 지상상이라고 그러죠. 그 침상 앞에 밝은 달빛이 의시 지상상, 그 땅에 내린 서리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서리 같이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이백이 이제 26살 때 외지에서 밝은 달밤에 갑자기 달빛을 보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보통 달이 이제 뭐 나간 애들이 고향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형제들 내지는 정인들을 생각할 때 그 매개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달이. 그래서 밝은 달빛을 보고 이제 원래는 설이 내린 줄 알았는데 그 보니까 밝은 달이 있길래 고개 들어서 그 달빛을 보고 고개 숙여서 이제 고향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의 예라는 거죠. 시경에서. 셋째, 흥은 정서로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문천상의 과영정량 칠률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흥은 우리가 보통 뭐 적흥적으로 하는 것, 그때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 적흥시, 적흥연주, 적흥반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천상은 남송의 정치가인데요. 시인이기도 했고, 이거는 이제 원나라 침공했을 때, 남송의 원나라가 침공했을 때 문천상이 이제 병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다가 4년 동안 대항하다가 잡혀갈 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갈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경서 공부 고생 끝에 과거 합격하였더니 신고 조봉 기 일경, 신고는 예, 수고롭다는 거죠. 조봉 만나다, 기는 기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기용됐다는 거죠. 그 일경, 경을 공부해가지고 기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서 공부 고생 끝에 과거 합격하였더니 간과 요락 사주성, 간과는 방패간자하고 창과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쟁을 형상화한 거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요락은 이제 설설할 요자인데요. 적막하다, 설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으로 설설하게 4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동분서주 4년이나 흘렀지. 사주성인데 사주는 이제 4번을 돌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니까 4번 돌아서니 4년이 되는 겁니다. 산하는 부서져 바람에 날리는 솜이 되고 산하 파쇄 풍취서, 산하 파쇄 깨뜨리고 부서졌다는 겁니다. 풍취서, 바람에 날리는, 서자는 이제 버들개지, 보통 봄에 날리는 버들개지 같은 것을 서라고 합니다. 부서져 바람에 날리는 솜이 되고 신세표령 위타평, 떠다니는 내 신세는 비 맞는 부평초. 신세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세 자체겠죠. 그 평은 이제 부평초를 이야기합니다. 떠다니는 내 신세는 비 맞는 부평초. 황공탄두 설황공, 황공탄 지날 때 나라 걱정 깊었건만
황공탄은 이제 강서에 있는 지명인데요. 여기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원나라에 패배해가지고 도망칠 적의 이야기고요. 영정양리 탄영정, 영정양서 잡혀가니 한탄스럽네. 이게 마지막으로 패배해가지고 영정양에서 패배해서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 배 타고 지나가던 데가 바로 영정양입니다. 이 광동 오파령에서 싸우다가 잡혔는데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게 영정양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니 한탄스럽네. 영정은 이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것을 영정이라고 하죠. 그 잡혀가는 모습이 그렇게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부터 인생에 금이 죽음 없으리. 인생 자고 수무사. 예로부터 누가 죽음이 없겠는가. 일편단심 남겨두어 청사에 빛나리라. 유취단심 조한청. 거기서 한청은 이제 죽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간을 만들 때 불에 구우면은 대나무가 물이 나고 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나무 껍질 푸른 부분을 벗겨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간을 만드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역사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사서에 그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겠죠. 일편단심 남겨두어 청사에 빛나리라. 이 시도 일종의 흥입니다. 문천상이 국가와 시대를 구하려다 적에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의 한스러운 감정과 감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역시 마음속의 불만과 번민을 진정으로 토로한 것으로서 곧 흥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그때의 마음을 회포를 푸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